종목 진단 살까 말까입니다. 전 업종에서 상승세에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거래 대금도 코스피에서 11조, 코스닥 9조 7천억 규모로 늘었는데요. 자동차주 강세가 눈에 띄었었죠. 기아, 현대차, 또 큰 양봉을 그려줬고, 인수 기대감에 HMM이 19%가 올랐습니다. 하림도 이틀 연속 상한가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 수급 들어온 종목들 살피면서 오늘장 준비해 보시죠. 종목 이야기 나눠주실 분 이성웅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리뷰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 JS 코퍼레이션, 의류 그리고 핸드백 OEM 목표가를 18,000원으로 제시를 해줬고 어제 종가가 18,020원이었거든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우선 목표 주가 터치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보유 관점을 일단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핸드백 사업 부분 같은 경우보다 지금 이제 의류 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공장 효율화나 이런 부분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가격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PER 구조로 본다고 했을 때도 4배 내외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좀 많이 뛰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저평가 구간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영업이익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실적주로서 지금 계속 부각을 이제 우상향 구조로 좀 간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수급에 대한 쏠림 부분이 아직까지는 이제 우류 쪽은 지금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수급적인 트레이딩은 두 번째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펀더멘탈 상은 저평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가격에서 한 10% 정도 이상인 2만 원 정도 목표가를 또 설정해서 대응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JS 코퍼레이션 목표가 상향 2만 원으로 제시된 점 참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인 특징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장 마감 후에 대장주 삼성전자와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알린 기업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CC건설이 9.89% 상한가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제3자 배정 유증 결정 소식 속에서 일부 대유 위니아 그룹주가 상승을 했는데 그 안에서 대유 에이텍이 9.55%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습니다. 시간외에서는 LS그룹주의 흐름도 눈에 띄었는데요. 그 안에서 LS전선 아시아 7.57% 상승, 피코그램의 경우에는 7.02% 올랐는데 중국의 캐네이처와 카본블록 자동화 생산 설비 수출 및 로열티 계약 체결 소식을 알리면서 정규장에 이어서 시간외에서도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비유테크놀로지는 4.11% 오름세인데요. 투자자 유토피아 게임즈가 블록체인 소셜 카지노 게임 베가스토피아에 대한 글로벌 마케팅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정규장에 이어서 시간외에서도 여전히 시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섹터군이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데 어느 쪽에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차장님? 네, 어제 정규장 움직임도 워낙에 또 좋았습니다. 시간외에서도 여러 섹터의 종목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뭘 볼까요? 이 KCC 건설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와 8,814억의 어떤 공장에 대한 수주액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그 뭐 KCC 건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위첸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주택 쪽에서의 어떤 사업 부분이 좀 있었지만 최근에 3년 동안을 본다고 하면은 이 주택보다도 비주택 쪽, 그러니까 토목, 어떤 공장 뭐 이런 부분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네. 뭐 이 부분은 어떤 장점일 수도 있고 또 단점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이제 주택 관련된 이 건설 회사들이 PF에 대한 리스크에 좀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KCC 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리스크가 최근에 3년 동안 봤을 때도 사업 행보나 그리고 이 부채 비율, 뭐 재무 비율로 봤을 때도 다른 건설사 대비해서는 좀 우량한 편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삼성전자와의 계약 수주가 얘기가 나왔던 걸 봤을 때 어떤 주가에 대한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건설,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 대비해서는 좀 빠르게 좀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그거죠. 이제 KCC 건설도 이 정치 테마주로 좀 엮였어요. 그 사회이사와
또 이제 뭐 그 장관님 네. 왜 이런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치 테마주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왜 좋아하지 않냐면은 뭐 이런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묻히는 경향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한 번쯤 오른 다음에 약간의 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물론 이제 조정 받았을 때 매수하는 관점도 좋지만은 또 다른 또 이제 그런 정치 테마에 대한 또 이슈가 나왔을 때 그런 부분에 더 주가가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에 대한 부분은 약간은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그 안에서도 이 KCC 건설처럼 이 수주도 있고 그리고 이런 그 펀더멘탈상 좋아지는 구조가 있는 종목들은 꼭 있기 때문에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KCC 건설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원래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적자를 좀 기록했다가 올해 이제 흑자를 뭐 기록한 걸 봤을 때도 이 KCC 건설의 사업 부분에 대한 리뉴얼 부분이 저는 지금 잘 돼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부채 비율이 뭐 높지 않나라고 하지만은 뭐 이 건설 업종 어쩔 수 없어요. 부채 비율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는 상황이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건설 업종 안에서도 지금 거의 이제 건설 업종에서 뭐 섹터를 잘 얘기를 안 하고 뭐 이런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뭐 금리에 대한 부분도 이 좀 낮아지는 구조로 갔을 때는 이제 건설업 정도 관심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안에서 좀 KCC 건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시간외에서 강하게 나타난 것은 이 정치 테마주적인 부분일까요? 아니면 공시 때문일까요? 공시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정치 테마로 엮이고는 있지만 펀더멘탈 상으로도 볼만한 기업으로 KCC 건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사무동 공급 계약 공시를 한 KCC 건설 오늘장 움직임도 유심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의 폭풍 매수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5천억, 기관은 1조 1천억 규모로 물량을 쓸어 담았는데요. 수급 들어온 종목 특징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담고 있는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배당만 해도 든든한데 여기에 리더십 안정화, 실적까지 받쳐주는 기업부터 볼 텐데요. 바로 KT입니다. KT는 15거래일째 외국인이 내리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10거래일 연속 폭풍 매수를 하고 있죠. 매출 호조로 영업이익이 확대 국면에 있습니다. 명신산업은 2차전지 관련해서 8거래일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핫스탬핑 기술을 보유한 주요 고객과 함께라면 더욱더 성장세는 기대해봐도 되겠죠. 현대차는 6거래일 연속 매수고요. 탄탄한 실적에 어제장에서도 시세를 분출을 했는데 외국인의 폭풍 매수세까지 최근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뚜기의 경우에는 6거래일 연속 매수고요. 매출 증가 국면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특징주도 알아보도록 하죠. 네, 기관은 일단 화장품 관련주인 연우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18거래일째 내리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 부각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케이프는 17거래일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핵심 사업부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13거래일 연속 매수인데요. 견조한 이익에 더해서 업종 내 탑픽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알콜은 11거래일째 순매수고요. 생산 영역이 확대되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의 경우에는 요즘에 시장의 핫 키워드는 단연 AI죠. 이 AI와 함께 뻗어나갈 10거래일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AI 가속기 제품 믹스가 긍정적이라는 점, 그리고 3분기 바닥을 확인하면서 내년은 더 좋을 것이라는 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핫 키워드가 AI인 만큼 AI에 좀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재훈 아나운서의 브리핑을 듣고 있으면 귀가 솔깃해져가지고 다 담고 싶습니다. 네, 그렇지만 자, 외국인 수급 들어온 종목 가운데 한 종목만 보겠습니다. 이제 현대차 네. 봐야 될 텐데 뭐 자동차 업종 최근에 좋죠. 네. 앞서서도 이제 뭐 이 반도체 AI를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와 일정하게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섹터가 이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이 인터넷 성장주 플랫폼 이제 관련주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그 현대차 주가도 잘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매수 관점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가져도 좀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좀 많이 올랐나라고 싶었지만은
솔직히 올해 2분기 때 가격이 지금 21만 원 이상이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이 낙폭을 회복하는 관점에서 전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원래 갔어야 돼요. 계속 잘 갔어야 네. 됐는데 뭐 계속 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뭐 그리고 뭐 경기에 대한 이 경기 침체 또 전기차 수요에 대한 둔화 여러 가지 얘기 있으면서 실적이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계속 최고치를 내는 상황에서도 이런 주가가 좀 안 갔던 상황에서 뒤늦게 이제 탄력을 받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4분기 때도 영업이익은 뭐 3분기보다는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3조 6천억 굉장히 좋은 어떤 뭐 제조업체 대비해서 또 수출업체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정말 좀 잘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저는 이 변화는 크게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뭐 10월부터 이제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도 이 감소 추세가 있고 다만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을 좀 예상하는 추세 거의 다 지금 이제 4분기도 마무리되는 추세인데 이걸 대입했을 때도 영업이익을 이제 3조 6천억을 잡았다는 부분은 그래도 이제 이 미국이나 어떤 선진 시장에서의 판매도 그렇지만은 네. 최근에 인도 시장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과 내연기관 판매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네. 뭐 이런 부분을 이런 그 성장에 대한 이 판매 대수에 대한 부분을 견고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기차에 대한 뭐 판매나 이런 부분은 이 판매 대수나 지표는 가봐야 되는 건 솔직히 맞거든요. 네. 하지만은 이 HEV죠. 이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대한 수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견고하게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 수요에 대한 우려보다도 저는 현대차의 이런 친환경차에 대한 친환경차에 대한 투자 부분은 분명히 좀 빠른 시일 내에 회수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또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러시아 공장 매각 관련돼서 이것이 이제 4분기에 손실로 어느 정도 반영은 될 것이고 배당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20만 원 고지 탈환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전략도 알려주시죠. 우선 뭐 증권사들 평균적으로는 이제 그 목표 주가 25만 원 이상 작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여러 그 이벤트 상황이나 저는 환율을 제외하면은 또 이제 전기차 우려 대하면 지금은 굉장히 좀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강세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인가요? 아니면 엔화? 예.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환율이 높아져야 이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수익 구조 좋아지는 상황인데 미국에서도 이제 긴축 통화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주는 완화되는 과정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 환율에 대한 하락에 대한 그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네.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현대차나 기아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약간 재무적으로 좀 그 예상치가 낮아질 경우가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점을 제외하더라도 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정말 추정치가 굉장히 좀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영향 부분은 좀 너무 좀 제한적으로 그리고 주가 부분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잘 가는 걸 봤을 때도 네. 역시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1차적으로 지금 목표 주가는 22만 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지만 저는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돌파했을 때도 추가적인 매수 관점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7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가 네, 좋습니다. 목표가 22만 원 추가 매수자리다라고도 말씀을 주셨고요. 자, 기관 수급 들어온 종목 가운데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이수페타시스를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이 되고요. 상반기에 가장 반짝반짝거렸던 이수페타시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효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MLB죠. 이제 고다층 이제 PCB 쪽에서의 여러 가지 좀 좋았던 그런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엔비디아 쪽에서의 오래된 고객사거든요. 10년 이상의 고객사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엔비디아의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쪽에서의 투자 부분이 이 이수페타시스 쪽에서의 수주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에 대한 시장에서 높게 평가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중국과의 미국과의 그런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이수페타시스 쪽으로의 물량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계속 높였던 상황이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올해 초부터 주가 좀 가파르게 오르면서 올해 7, 8월 이후로 주가가 잠깐 쉬어가지만 지금은 미수페타시스에 대한 이 PCB 또 MLB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네.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어제도 나왔지만은 지금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AI 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경쟁 구도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뭐 이수페타시스의 이 MLB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AI 가속기 이 제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저마진보다도 고마진 쪽에서의 선별적인 어떤 제품 판매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수페타시스 엔비디아와 가장 관련이 된 기업은 저는 하이닉스랑 이수페타시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좀 매수 관점을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7, 8월에 또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 때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어떻게 볼까요? 지금 현재 들어가도 좀 무리가 없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HBM이나 또 이제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종목들의 지금 그 수급적인 부분이 좀 물려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수페타시스가 이런 HBM도 그렇고 AI와 관련된 가장 좀 핵심적인 기업이지 않을까 중소형주 중에서는 네.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구간 저는 매수 구간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 하겠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이 손절가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마이너스 10%인 29,000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목표가로 35,000원이 제시됐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바로 오늘장 관심주 확인하겠습니다. 제일기획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뭐 광고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뭐 광고에 대한 부분이 뭐 경기 침체와 함께 이제 그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마케팅을 많이 줄였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어떤 그 실적이나 성과 부분 같은 경우는 제일기획도 큰 무리가 좀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이제 내년에 이 또 경기가 뭐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원래 그 전에 이제 이 기업들, 이 전반 기업들이 이 광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의 집행을 올해 연말로 좀 많이 밀어넣었던 상황이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밀어놨었던 이 광고에 대한 마케팅비가 빛을 발해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부분이 좀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도 저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제일기획 같은 경우가 어떤 삼성 쪽에서의 느낌이 많이 강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전에 이 계열사가 아니라 이 비계열사 쪽에서의 고객 기반을 올해 확대시켰던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이 또 한쪽에서의 고객사의 편중이 아니라 고객사 다변화되는 관점에서는 이 내년 실적을 정말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어떤 이제 디지털 쪽에서의 이 중심의 어떤 해외 부분 쪽에서의 그 매출 구조가 올해 가파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수가 아니라 해외죠. 해외 쪽에서의 해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올라올 가능성이 내년에도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광고 쪽 이제 국내 쪽은 최악의 상황은 지나간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국내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그 관심을 더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대장주인 제일기획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일기획 배당 관점으로서의 접근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당 기준일을 좀 확인을 해 보셔야겠는데요. 자, 제일기획 가격 전략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배당 수익률도 6%까지면 굉장히 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주로서 관심도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22,000원, 손절가는 1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 살까 말까 관심주는 제일기획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종목 꼼꼼하게 챙겨주신 이성웅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